녹화됐죠? 다시 한번 쳐주세요. 아니 잠반. 좋습니다. 네. 녹화됐을 때가 쓸 수 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이모 누가 해주시겠어요? 우리 민혁 쌤. 네. 시작함 부탁드립니다. 이모 이야기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모 여기에서 하는 반찬 토론 시간, 반찬 투정 시간으로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 의견으로 나눠가지고요. 한번 우리가 신랄하게 토론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바로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노인 연령 기준 이번에 높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찬성과 반대로 나눠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찬성 파트시죠? 네, 저희 쪽이 먼저 찬성입니다. 저 은지 씨하고 저 남영 강남영이가 네. 그 연령을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 반대쪽은 대만 가시는 윤민혁 씨와 갔다 온 걸로 하시죠. 너무 뽑아먹는 것 네, 같으니까. 그리고 저 없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나 네, 봐요. 그 김포의 애처가 우리 바리바리 애처바로 우리 또 네. 네. 이미지 쇄신도 좀 했습니다. 그 사이에. 찬성 반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지 쇄신을 그동안 또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찬성부터 반대부터 어느 팀이 성공을 하시겠습니까? 뭐 우선 반대하는 이유 한번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법안이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네, 막 이제서야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들긴 하는데 찬성부터 갈까요? 왜 그럼? 반대하시나요? 저 반대부터 가겠습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네. 만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그렇죠. 65세 이상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뭐 연금의 혜택부터 이런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5세 이상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요즘에는 뭐 요즘 말로는 뭐 65세가 노인이냐 한창 청춘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승 바꾸는 게 낫겠죠. 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보는 게 분명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라고 보거든요. 65세가 됐을 때 물론 지금의 65세와 예전 65세는 다르다 하겠지만 예전과 같은 분들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5세를 했을 때 어떤 노령연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수령을 할 수 있는데 물론 65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65세 이상부터는 노인이라고 칭한다. 그게 이제 뭐 건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더 올려버리면 그동안의 그 갭 예를 들어서 10살을 올렸다 치면 75세인데 75세에서 65세 참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어디 새로운 취업을 하기도 그러고 그렇다고 새로운 뭐 구인 구직 활동 혹은 뭐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이때는 참 애매한 나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나이대로 보면 큰아빠 나이 정도 되는 느낌이겠죠. 요새로. 근데 저는 65세 이상 올리는 거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거든요. 65세에서도 힘든 나이대가 있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소득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준을 나이로 하는 거는 아직은 아쉽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닌 다른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저소득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찬성 쪽으로 한번 더 주장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말씀해주시겠어요? 저희는 당연히 우리 은지님께서 네, 실버지. 네. 손 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이렇게. 포기하겠다고 네. 은지님께서 네.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팀워크 좋네요. 저기는. 네, 좋습니다.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 예. 그렇죠. 괜찮아요. 네, 준비를 했겠죠. 네. 우선 우리가 65세라고 칭한 게 1981년. 그렇죠. 이기 때문에 지금 44년 동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돕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84.3세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긴 시간 우리가 연금이라는 게 누구 누에서 나가냐? 결국에는 우리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분들의 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더 많이 내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좀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65세 분들 만나보면
저는 또 에어로빅 강사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아, 맞네요.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기도 한데 맞아요, 맞아요. 다이어트 조금만 헬스가- 보여주신다면 어떻게? 네? 조금만 보여주신다면. 아, 그게 그 좀 해주셔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오늘도 또 수업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 기본적으로 평균 60세, 65세, 70대 어머님들도 정말 에어로빅 2시간을 뛰십니다. 네, 충분히 뛸 수 있고 하시면서 즐기시는 나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도 그때도 아직까지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를 따져봤을 때는 좀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65세가 물론 지금 청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게 그 65세라는 나이가 보면은 우리가 사실 적은 나이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우리가 내는 지금 20, 30대가 내는 세금으로 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사실은 그들이 낸 돈을 그들이 받는 거예요. 혹은 그들의 전 세대 즉 지금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분들이 받는 혜택은 사실 그 연금 제도의 개혁이 그 전부터 그러니까 늘 연금은 늘 부족하다라는 소리가 옛날부터 들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가 내는 돈은 물론 지금 많이 뭐 부족하다, 앞으로 빵꾸가 날 것이다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일인 거고 연금보험공단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제도에 대한 개편은 할지언정 근데 그건 결국에 이꼴 소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4대 보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연금에 많이 내면 그만큼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반면에 많이 내본 사람으로 지금은 정말 조금 내겠지만 소득을 많이 해봤을 때 프리랜서다 보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낸 보험으로 사실은 내가 나중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미래의 민혁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죠. 지금 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받는 혜택은 그들이 응당 누려야 할 사실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어릴 때 젊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뭐 사실 뭐 틀린 말은 없습니다. 뭐 늘 뭐 찬반에 틀린 말은 없겠죠. 그러나 사실 현재적으로는 뭐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향후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저희가 현재만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노인 고령화 비율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연금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론 받은 만큼 주면은 뭐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름답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에 육박하고 있고 나라 상태가 굉장히 좀 재정 상태가 지금 건실하지 못합니다. 뭐 누구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당장 저희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젊은 나이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연금을 65세에 수령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75세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70세를 하자, 75세를 하자, 뭐 72세를 하자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당연히 이거를 뭐 찬반할 이유가 없겠지만 미래를 본다면은 결국 노인이 고령화가 되고 했을 때 이 국가적인 뭐 부채도 그렇고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예산 때문에 지금 이게 전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정책 중 하나가 그 대중교통 이게 무임승차라고 하죠. 우리 노인분들 공경해주는 제도인데 이것도 지금 논의가 많아요. 그래서 뭐 1년에 뭐 13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주자라는 얘기도 많고 결국엔 다 예산 문제 때문인데 지금 국가 재정이 건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선은 저는 그래서 지금 찬성을 한 이유가 국가적인 재정 상태도 그렇고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의 비율도 그렇고 감안했을 때는 좀 찬성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물론 당장 내년부터 받아야 되시는 분들 아니면 앞으로 받을 날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많이 배 아프시고 억울할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옛날에 비해 지금 세대들이죠.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베이비부머라고 하죠. 지금 세대들 분들이. 붐이에요. 네, 베이비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고 그쵸. 이분들이 지금 이제 연금 수령할 나이가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요즘 옛날 우리 시골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아니면 우리 그 윗세대 분들에 비해서는 노후 준비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에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보자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뭐 국가적으로나 좀 거시적으로 좀 미래를 보자면은 저는 찬성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가뜩이나 지금 노인 한 명을 청소년 저희 20대, 20, 30대 아니면 이게 그 부양 가족이 지금 4대 1이에요. 4명이 노인 하나를 부양하고 있는데 향후 30년 정도 뒤에는 1대1까지. 1대1까지 갑니다. 근데 그때는 남영 씨도 노인이 돼 있지 않을까요? 30년 뒤면.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보는 거죠. 어쨌든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건 당장 내가 돈을 몇 푼 못 받. 물론 저도 낸 게 아깝습니다. 저도 손대기 늘면서 보니까 돈 내는 게 굉장히 눈물 나. 나 이렇게 안 번 것 같은데 많이 가져가네라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걸 내가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도 그게 들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게 또 유지가 돼야 되고 다 같이 좀 한 발을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제도로서 지금 바라보는 방향으로서 나이를 높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바리바리 강도바리님은 또 의견 어떠실까요? 일단은 몇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첫 오. 번째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노인 자살률이 많은 나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또 심한 나라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다짜고짜 뭐 재정도 있죠. 근데 뭐 그 중증 외상센터에서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 살리는 게 먼저지 돈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저도 이제 차후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기대 수명도 뭐 그 전보다 지금 82.4세예요 평균적으로. 네, 22년도 기준으로. 이게 사실 저희가 이 65세라고 제정한 것도 이게 4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때는 기대 수명이 63세 정도 됐고요. 지금 저희 맞아요. 아버지 네. 나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많이 밀리시네요. 네. 그랬나요? 아무튼 뭐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뭐 점진적으로는 저희가 추세에 맞춰서 높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다른 게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쫓아가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지금, 느낌일까요? 네, 어떤 느낌? 그런 막 약간 지금 정하고 계신 거는 아니에요. 애드립의 최고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약간 산후조리원이 와이프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해외여행 가겠다.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약간 복지는 뒷전이다. 남의 그건 남이지 뭐 나 혼자 뭐 이러면 되지 뭐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당장 내년이라고 하잖아요. 내년에 좀 당장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안건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장 내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전 반대파입니다. 언제쯤이면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장 내년은 안 된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글쎄요. 그 대만 언제 갔다 오죠? 오늘 갔다 좋은 온 말 걸로. 배웠어요. 저기 모르시죠? 분게임이라고. 분위기 있게는 미친놈. 그러니까 근데 언제라고 딱 콕 찝을 게 아니라 네. 복지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고 노인들의 그런 삶들이 좀 윤택해졌을 때 어느 정도 그리고 아니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군가는 피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뀌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천천히 바꿔간다 해서 이게 언제 될까?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군가는 우리 노인들이 계속 자살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신다고요? 약간 피 봐야 되니까 그렇죠. 누군가는. 아니 근데 제 뜻은 자살을 해야겠다 이거보다는 많이 살았으니까 이건가요? 그치. 그만 살아라 이제. 뭐. 한창인데. 더 사셔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이 안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천히 늘려간다 해서 늘려질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우선 변화는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 돈을 벌어서 만약에 세금을 냈어요. 그거를 돌려받는 게 65세였다면 지금 20대부터 40대까지 벌어서 지금은 이제 기대수면서 길어졌으니까 65세부터 옛날에는 뭐 10년만 받았다고 하면 지금은 최소 못해도 20년, 30년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낸 걸 받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나중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자기가 낸 건 다 받았을 거고 그 뒤에 더 받아간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적으로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피를 봐서라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빠르게 변화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나이를 올린 것보다 차라리 노인 일자리에 대한 확보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5세는 사실 노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년 전에 있는 수치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올려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한다만 저는
우리 바리바리 강도바리님 말씀처럼 어떤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지 그다음 맞아요.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올려버리면 애매해요.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좀 보충 설명하자면 65세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정의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노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복지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65세부터 이제 노인부터 딱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70세로 딱 올려버리면 이 65세부터 69세까지 인구가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280명입니다. 280만 명이에요. 그게 적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280 80명. 만 마그리즈. 명이에요. 놀라셨죠? 280명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280만 명. 역시. 엄청 많은 거예요. 역시 토론 네. 지루하지 말라고 역시 중간중간 이런 요소들을 넣어주는 게 확실하시네요. 역시 270만 명이군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268만 몇만 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78만 명. 말이 자꾸 바뀌어요. 네. 아무튼 대략 270만 명이라는 거.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당장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꽤 많은 아무런 비율이네요. 대책 없이 그렇죠. 그냥 바로 내년에 한다. 그건 아니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령 올릴 거면은 차라리 저희 할머니도 올해 지금 75이시거든. 76. 할머니 치고는 꽤 젊으신 편이죠. 근데 저희 할머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느낌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요. 일단은 사람이 활동을 해야 돼요. 나이가 아까 말씀하셨던 노인 자살률이 올라가는 게 어차피 그 나이 때가 되면 그 자식분들도 그 자녀분들도 자기 세계에 바빠요. 냉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복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왜 노인분들은 일을 안 하시냐? 80만 원, 70만 원 주고 일은 일대로 시키니까 그걸로 또 삶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 프로그램으로도 영화 인턴 보셨죠? 영화 인턴 보면은 그 전에 그 회사 대표가 다른 회사 인턴으로 들어가잖아요. 제 2의 아니 인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 3의 인생이 시작되려면 우리 노인분들에게 일단 1번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없어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를 했을 때 물론 소득이 중요한 노인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노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령을 올리려면은 차라리 그런 다양한 복지가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노인 일자리 증가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소득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이 노후 준비를 잘 하신 분들도 있고 잘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올리되 우리가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처럼 좀 소외된 노인에 대한 복지는 강화해야 된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연령을 높임으로써 얻는 그 예산 절감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한 15조, 16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결코 적지 않단 말이죠. 이 예산에서 조금 분할을 해서 좀 소외되신 분들을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숨 쉬세요. 숨. 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지금 노인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노인이 될 세대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서 결국에는 당장 내일 모레 65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닥친 미래란 말이에요. 이분들 당연히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내가 낸 세월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변해야 되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식 세대를 위해서 조금 한 발 양보한다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고 어차피 이분들 아래로는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죠. 맞잖아요. 저희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사실 맞긴 해요. 근데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당장 오늘만 보고 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아까 OECD 국가 잘 얘기하셨어요. 이 OECD 국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좀 다 같이 좀 참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가뜩이나 뭐 나라에 뭐 현금성 살포 정책이 많은 이 상황에서 뭐 연금을 줄인다는 것 또한 좀 모순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대 흐름이 그렇고 가야 되는 방향은 어쨌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가긴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 역시도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건 반대예요. 한 70세 정도로 먼저 올린 다음에 거기서 시대적 흐름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 점진적으로 가야 되고 그 안에서 소외되신 분들 복지 효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근데 네. 제도는 시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야기가 뭔가 좁혀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도에 그러니까 나이만 올려서 또는 나이를 반대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금 우리 나라에 맞춰진 제도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좀 더 의견이 맞춰지고 있는데 남영님은 심지어 반대 방향으로 조금 약간 마음이 약간 돌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75세 너무 높다. 70세 정도는 나는 어느 정도 타협이다라는 식으로 약간 반대쪽으로 약간 옮겨가시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올린다는 게 무조건 찬성인 거예요. 우선은 올려야 된다는 거 무조건 찬성이고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대한노인복지협회 회장님께서 75세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분이 75세가 넘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해당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뱉어보자. 네. 내 얘기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64세, 63세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75세라는 거는 제가 봐도 너무 비약적으로 올리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급하게 올려서 피본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갑자기 올려서 최저임금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포악질 납니다. 또 뭐 군장병 월급 많이 개선됐지만 이 그 군 간부들은 개선이 안 돼가지고 이 그렇죠. 격차가 이런 게 많이 일어나서 거기서 오는 혼동이나 갈등이 많기 때문에 찬성은 하지만 너무 75세 확 올리는 것보다는 막 당장 68세라든지 70세라든지 72세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좀 올리는 거를 저는 조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아까 남영님이 말한 것 중에 그 현금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생각하고 계신데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인 최대 35만 원을 지급한다 해서 35조 원의 규모를 추경을 했다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대하시는군요. 1인당 35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요. 전 뭐 뭐든 그 정당을 떠나서 너무 감사하게 받을 것 같긴 아 이거 합니다. 뭐 잘릴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아, 네, 뭐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스갯소리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의견이 지금 많이 좁아지면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혹시 바리바리 강도바리님 혹시 그 종로 맛집을 검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심 없다. 아니요 나 관심 아직 없다는 노인 되려면 거예요. 한참 남았다. 이런 건가요? 아, 근데 이거 또 오늘 얘기하자면 굉장히 또 젊게 입고 오셨네요. 아 여기서 제가 아마 제일 빠르게 그 노인 되지 않을까.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제가 같은데. 제일 급한 거죠. 흰머리 많아요. 근데 대대로 국가 위기 때 네. 국가들이 네. 그 우리 국민들이 한 발 양보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렇죠. 금모으기 운동, 제 금반지 돌잔치 때 이거 다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도대체 언제적 대한민국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계 10위권에 아니, 네, 선진국이고요. GDP 금목이라는 워딩 자체가요. 이거 뭐 저희 무슨 어머니 너무 멀리 갔어요. 국가 부채 하는데 국가 부채 순위가요. 선진국들 중에서 거의 최하위권이 13위입니다. 전체에 우리 세계적으로도요. 근데 그때 금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거긴 하죠. 그렇죠. 그분들의 네. 노고와 그분들의 그 열정 그리고 그분들께서 있으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또 있지 않나. 점점 더 의견이 하나가 돼가고 계시네요. 그러면 강남현 씨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인당 35만 원이 너무 무리하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인당 아예 주면 35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런 쓸데없는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아니 이거 그게 대가리에 나온 카메라가 생각이냐? 봐주시면서 말씀. 제가 핵심적인 그 한마디만 정책. 하겠습니다. 야, 일단 나라에 들어볼게요. 세금을 걷어서 정책을 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걷어서 정책을 하면은 이 세금을 가지고 이재명 씨께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제도를 바꾸거나 김경수 정책을 씨.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저희가 세금을 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려고 세금을 내는 거지 우리가 준 거를 35만 원 돌려받으려고 환급 받으려고 주는 세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해서 주는 돈이지 100이네 내가 100. 네, 예? 100 준다고 하면요. 100은 네, 아무튼 뭐 네, 그 돈으로 이제 노인들 일자리를 조금 더 창출할 수 있게끔 많이들 노력을 해주셔야죠.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성인 이 그런 연령 건데인가요? 갖다가 막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정책을 근데 좀 그러니까 더, 정책을 어. 봤을 때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선진국이고 OECD 뭐 이거 다 좋아요. 제일 좋은 단어들이죠. 근데 올라왔지만 언제든지 내려가는 게 더 쉽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케이. 올라갈 여지는 없어요. 근데 우리 남혁 씨가 굉장히 진지한 얘기하면서 손에다 뭘 적나 봤더니 올라갑니다 하면서 화살표를 위로 적으시고 이런 내려갑니다 하면서 화살표를 아래로 적으. 그러니까 방송- 두 개. 방송이다 보니까 손을 못 쓰니까 이게 펜으로라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추경 35조 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느낌을 이제 우리 이모티콘으로 굉장히 많네. 표현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쨌든 정말로 지금 좋은 나라인 건 누가 모릅니까? 우리나라 그쵸, 강대국이고 우리 국방 순위도 6위예요. 6위. 국방 순위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6위고 아니 OECD 얘기했으니까 OECD 오케이. 이꼴 또 국방력 확실히 아니겠습니까? 국방이라면 또 그쪽이 해당될 수 있겠네요. 네, 역시. 네, 어쨌든 뭐 추경 네. 관계하는. 이게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도 높고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는 우리나라 좋다고 하는 이유가 좋죠. 핸드폰 뭐 책상에 놓고 가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이 치안도 잘 돼 있고. 자전거는 금방 훔쳐갑니다. 자전거는 안 됩니다. 엉뚱하게 나가기 때문에 자전거는 자물쇠 빼고 다 가져가요. 네. 진짜 자물쇠 뻐고 다 가져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좋다 하지만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노인 자살률이. 그렇죠. 그리고 최빈곤
노인율이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네.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연금 때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때문 아닌가요? 연금을 그럼 더 많이 주면 이 자살률이 해결이 될까요 혹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복지는 챙겨주자 이거죠. 네, 그리고 이게 나이가 이럴 게 아니라 제 말이 그런 정책들을 잘해줘야 되는데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노인을 노인의 그 자살률을 좀 낮출, 그리고 노인의 그 외로움을 좀 낮출 방법이 딱 두 가지라고 좀 나와져요. 일단 소득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소득으로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우리가 논의한 거고, 민주당이 얘기한 그 35만 원 그렇게 주는 거. 네, 네. 그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 주면 받을 거예요. 저도 뭐 지금 뭐 준다는데 준다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의료와 보건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65세가 되면서 치과 치료가 거의 제가 알기로 되게 무료라고 저는 아니요. 들었거든요.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뭐 이제 뭐다 그러죠 그거 켈리? 스케일링이나 이런 거만 그 해당되지. 그리고 조금 더 그런 거 노인에 대한 있어요. 혜택이 물리치료라든지 물리치료도 이런 치료들은 혜택이 맞아요. 있어요. 뭐 500원만 내면은 맞아요. 물리치료 맞아요.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있긴 합니다. 그런 혜택들을 어떻게 그러면 보존하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혜택 또한 뭐 70세를 미룰 것인지. 근데 네. 저는 그 도현님께서 생각하는 그 노인의 기준이 지금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지금 70대, 80대,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해당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지금 65세가 되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고, 지금 70세, 80세 분들하고 이제 다가오는 65세가 되는 분들하고 상황이 충분히 다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충분히 여건이 좋으신 분들도 많고요. 예전처럼 독거노인 뭐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단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라고 보시면은 투영하기가 쉬운데, 저희 부모님 지금 힘드세요. 근데 뭐 그럼 안타깝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려버리면 혜택을 또 못 받기 때문에 저는 그 동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그 변별력을 좀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처럼 네네, 맞아요. 조금 뭐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뭐 연금 개념이 아니라 뭐 복지 개념으로 조금 주는 거는 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잘 살거나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이 결국엔 재산 수준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재산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맞아요.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그 한 가지 그건 찬성하시나요? 인당 35만 원씩 보편적으로 다 주는 거, 우리 세금을. 안 되죠. 그거는 절대. 안 되죠. 네. 그렇다면 복지를 잘 생각해봤을 때 중위 단위로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우리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엔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쵸. 사각지대에 계신 그쵸. 분들한테는. 그런 정책이 수반되고 나서 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65세에서 70세 그 뭐가 의미 있습니까? 결국엔 복지잖아요. 근데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중위 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리는 지금 마지막에 좀 안 되셨나 봐요. 서울 되게 예. 다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서울의 인구가요 96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노인 비율이 무려 10%예요. 96만 명이 서울에만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수치를 올린다고 96만 명이 노인이 아닌 건 아닌 거란 말이죠. 맞단 말이죠, 사실은 노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96만 명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인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찬성팀과 반대팀 둘 다 뭐 반대팀에서는 좀 올리더라도 또는 완전히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변별력을 줘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좀 더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나이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혹시 다들 생각하시는지 한 분 한 분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70세요. 70세. 네. 65세는 조금 요즘 많이 좀 젊긴 해요, 사실. 그래도 70세 그 언더 안 됩니다. 언더 안 된다. 70세다. 오버 안 됩니다. 네. 우리 바리바리 강도바리님. 저는 기대 수명이 지금 82.4세잖아요. 7세인가요? 하여튼 120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진짜로. 저는 기대 수명. 노인이라는 건 72세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짝수로 지금 가게는구나. 작년 이분은 찬성하시는 분들이네요. 정의를 하자면 네. 저희는 좀 더 타협점을 찾으면 어느 정도 나이대가 적정한가를 본다면 그죠. 72세. 왜냐면 언제까지 저희는 그 정치와 복지가 수렴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됐으면 하면 안 돼요.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야. 그렇죠. 모두가 의견이 변별력은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그쵸. 맞춰졌으니 어느 정도의 나이대가 적정한가를 보려고 했을 때 우리 민혁쌤은 70세, 말았어요. 바리바리 강도바리님은 바리바리 입에 붙었네요. 네. 72세. 자 그렇다면 우리 실버즈 은지님은 네, 저도 한 몇 세가? 70에서 72세가 좋지 않을까. 그럼 딱 정한다면?
그러면 70이요. 70? 네. 70세. 네, 자, 우리 딱 잘라 70. 완강하게 이제 찬성 쪽을 주장하셨던 우리 남영님은 몇 세가 적당할까요? 저는 칠순잔치 기준인 71세. 71세. 네, 칠순이 71세부터잖아요. 고위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71세 기준으로 자 칠순잔치 겸 연금 나갑니다. 네. 오, 좋다. 기분 좋겠네, 기분 좋겠어. 아, 좋다, 좋다. 예, 예. 사실 요즘 환갑잔치도 잘 안 해요. 안 하죠. 안 자기 하죠. 가족끼리만 하고. 그 첫 연금으로 파티하면 되겠네요. 분개미 이런 느낌이고. 근데 사실 우리- 이게 연금이 내 만큼 받는 거죠. 이게 뭐 이게 제 옆 사람하고 내가 받는 금액이 동일한 게 아니잖아요. 다르죠. 맞습니다. 맞죠? 네. 그게 근데 이게 국민연금. 다만 지급되는 시기가 좀 늦춰진다는 얘기고. 노령연금은 같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내가 낸 세금은 국민연금. 연금은 네. 다를지언정 몇 세 이상 나오는 그쵸. 노령연금 노령 그 비용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런 제도적 손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을. 그래서 이 얘기 저도 이제 네. 뭐 이건 찬성 측에서 나온 얘기기도 하고 제가 대만 갈 또 좀 생각이시- 공감한 얘기인데 네. 연령이 늘어난 만큼 정년 보장도 길어져야 된다라는 그쵸. 얘기도 그건 많긴 그러니까 합니다. 정치가 잘 돼야 돼요. 이 제도적인 정치가 맞아요. 잘 마련이 돼서 음. 그게 복지든 서비스든 의료든 아니면 어떠한 교육이든 제 삶의 인생 시니어 황혼 이혼이라 그러죠. 요즘 나이 먹어서도 많이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많은 제도 높은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꿈꾸시나 봐요. 아니 35만 원 싫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는 찬성 반대팀 모두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 65세에서 만약에 이제 제도가 개선이 좀 더 나이를 높여야만 한다면 그래 적정선으로 평균 72세 정도로 71세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서 나이만 높일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변별력을 주면서 제도가 이렇게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조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사실 뭐 조카님들의 연령대가 평균 한 3, 40대 되신다면은 65세 이상 반대할 이유예요. 반대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은 이라고 생각 좀 도와주세요. 아 맞아요. 우리 조카님들도 이제 그거예요. 청춘이요. 맞죠. 뭐가 그거예요? 저희는 정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조카님들 저희 방송을 보신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마무리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뭐 마무리는 우리 또 MC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모 한번 크게 외쳐 발휘해 주십시오. 이모 유경이요.